안녕하세요. 라스트머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복합 충격이었는데요. 중동전쟁 5주차에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고 코스피는 한 달 새 무려 12%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았고 AI 섹터에서도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진 한 주였거든요. 키워드 3개만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첫째, 중동 확전. 둘째, 코스피 외국인 이탈. 셋째, AI 트래픽이 인간을 추월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번 주 핵심입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이 6,408포인트에서 1% 넘게 밀렸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장 초반 4% 넘게 급락하면서 5,2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두 달 새 코스피에서만 50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사상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수치로도 확인됐거든요. 국제유가는 WPI 기준 100달러를 재돌파했고 브렌트유는 115달러를 넘겼는데요. 이게 단순 유가 문제가 아니라 고환율로 이어져 수입 물가까지 자극하는 이중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5대 금융지주가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3조 원 규모 자금 공급을 발표했고요. 여야도 내달 10일까지 중동 사태 추경 처리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비트코인은 이번 주 6만 달러 중반대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중동 긴장 구조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5주 만에 처음으로 크립토 펀드에서 자금이 순 유출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만 2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비트코인 바닥을 4만 6천 달러에서 5만 4천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고래 투자자들이 멈추고 기관도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2,000달러 지지선이 흔들리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는 1,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재단은 7만 이티어 스테이킹 계획을 가속화하면서 장기 보유 의지를 보여줬어요. 흥미로운 뉴스도 있었는데요. 게임스탑이 보유 비트코인 3억 1,500만 달러어치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커버드콜 전략에 투입했습니다. 단순 보유에서 수익 창출로 전략을 진화시킨 건데 기업들의 비트코인 활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월마트 자회사 원페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가상자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금융 슈퍼앱 전략을 강화했고요. ARK 인베스트는 메타, 엔비디아, AMD와 자체 비트코인 ETF까지 9천만 달러 규모를 매도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AI 섹터는 이번 주도 뉴스가 폭발적이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AI 트래픽이 사상 처음으로 인간 트래픽을 추월하기 직전이라는 분석입니다. AI 에이전트 사용량이 무려 8,00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구글이 AI 추론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고 처리 속도를 8배 높이는 압축 알고리즘 터보 퀀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 반도체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였습니다. 아마존은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신의 코드를 개선하는 자가 진화 시스템 A 이볼브를 발표했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올해 유료 구독자가 2배로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AI 경쟁이 단순 모델 성능을 넘어 구독자 확보 전쟁으로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한편 오픈AI는 출시 6개월 만에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를 갑작스럽게 종료했는데요. AI 영상 생성 기술이 아직 수익화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스트랄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8억 3천만 달러 부채 조달에 성공하면서 유럽 AI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어요. 국내 이슈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임대업자 1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수입을 과소신고한 금액이 무려 2,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뉴스 중 하나였어요. 중동 전쟁 여파로 중고차 시장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13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백길이 막히면서 중고차 한 대당 250만 원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실물 경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사절단을 만나며 잠수함 수주전에서 승기를 노리고 있고요. LG이노텍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자율주행 센서 기술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중동 충격 속에서도 국내 방산과 첨단 제조업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는 흐름이에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동 전쟁의 향방입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중재 협상을 주선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유가와 증시 모두 반등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확전이 이어지면 WTI 120달러도 열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4월 초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최대 분수련인데요. 외국인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깜짝 실적이 나오면 낙폭 과대,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어요.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이 46,000달러에서 54,000달러 구간을 지지선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분기 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 일부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변동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AI 분야에서는 구글 터보콘트의 실제 상용화 일정과 메타 레이벤 신제품 출시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수급 전망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자라면 관련 발표를 꼭 챙겨봐야 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